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 광물자원개발 융합연구단을 맡고 있는 고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중요한 토론회에 제가 이 토론자로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북 자원협력 방안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또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또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북한 자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꾸만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고, 또 경비, 인력, 시간 다 이게 이제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단은 2015년도 12월 달에 출범을 했지만, 어쨌든 이제 내실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이인호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 부분에 저희 또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또 그 느낌을, 제언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북한의 매장량에 대한 이 숫자들이 과연 어디서 이 숫자가 와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인지, 그게 조금 저희로서는 좀 불명확한 그런 자료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근거가 있나?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자꾸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고민을 하면서 집계한 숫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된 숫자들이 신뢰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신뢰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기회가 됐을 때 좀 설명할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매장량을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나마 북한에서 발간된 책자에 조선지리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1988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384개 광산에 대해서 매장량이 숫자로 나와 있어요. 확보 매장량, 전망 매장량, 잔존 매장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숫자를 근거를 하면 합치면 되는데, 문제는 82년도 1월 1일 날 집계된 숫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35년이 지났어요. 그럼 산술적으로는 35년 동안의 생산량을 감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숫자는 아까 우리 이인우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탐사를 하게 되면은 광산에서는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탐사를 병행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자원이 확보가 되거든요. 확보 자원량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최소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나온 책자에 근거를 가지고 이 집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를 위해서 조금 이제 생각들이 다른 그런 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윤정원 팀장님께 산업부에서 이렇게 북한 광물자원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히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지금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오늘 코레스에서 발표한 금액 2,000톤, 그걸 저희가 조선지리전서에 나와 있는 양을 보면은 683톤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요. 또 거기에 133톤이 생산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55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과연 오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절충점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북한 자원의 그런 양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제적인 가치의 환산도 문제가 있어요. 7천조, 8천조 이 문제가 원광석 양을 가지고 현재 가격을 곱해버려요. 근데 광석이 땅속에 묻혀 있다고 이거 다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이 묻혀 있다면은 50분의 1, 60분의 1은 손실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반도 못 꺼내는 거예요. 50분의 1, 60, 반이 아니라 50분의 6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0조, 2,000조 해봐야 50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50으로. 그러면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래서 모든 나라나 모든 공기관이나 여기서는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바로 원광석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 안 합니다. 안 하고 프로젝트별로, 광산별로 우리 광산에는 확정 매장량이 이만큼 있고 추정 매장량이 이만큼 있고 예상 매장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파이널 프로덕트 금속을 만들었을 때 이게 1빌리언 달러다, 몇천만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숫자로 2,000조, 3,000조 하는 얘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런 개발 방안을 수립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북한과의 어떤 자원의 공동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주축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축이 되는 자원 개발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북한에는 아까 이인우 팀장님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728개 광산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책에서 볼 때는 728개보다 많을 수가 있어요. 1,00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DB 해놓은 게 1,350개 광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728개 광산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도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그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많은 광산들을 저는 등급화를 매겨야 돼요. 등급화, 랭킹을 매겨야 됩니다. 그래서 A서부터 E까지 매겨서 A, B는 나중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국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광산으로 플래닝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광산은 팔아야 돼요. 민영화시켜야 돼요. 그래 돈이 될 거 아니겠어요? 민영화시켜서 재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지도 못하는 광산은 관리해야죠. 관리해야죠. 예를 들어 복구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랭킹을 매겨서 거기 맞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야지 무조건 북한 광물 자원을 우리가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해서 돈만 벌이겠다면 이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후진국가에서 얘기하는 자원 포탈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몽골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러시아, 중국을 경계를 하냐면은 역사적으로 자원 포탈을 상당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그렇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하고 또 같이 공동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자원 기술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저희가 보기도 조금 이제 그런데 그런 자원 기술의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해야죠. 보완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기술들이 열악해서 약하고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그럼 이 약한 기술은 우리 남한이 어떻게 준비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수밖에 엎드기만 보고 얘기할 게 아니고 안에 내부도 이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가치 북한의 광물 자원이 많은데 티타늄, 그래파이트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티타늄은 조금 불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파이트는 많은 거는 확실하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 티타늄의 일메나이트는 모두 강에서 나오는 모래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특성들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많이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을 발전해야 된다는 좋죠. 하지만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산업도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북한의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3위 부zon국가고 8위 생산국가인데 이 마그네사이트를 마그네시아 벽돌만 만들고 있어요. 물론 연구소나 대학에서는 재련도 하고 금속도 만들고 합금도 만들고 하지만 아직 산업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 합금을 만드는 산업을 키우려면 우리가 그 기술을 가져야 돼요. 재료연구소에 이동원 박사님 계시지만은 재료연구소에 있는 팀들하고 저희가 같이 융합연구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히토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철우 교수님도 히토류에 관심이 많으신데 북한의 히토류가 과연 보도되어 있는 것처럼 많으냐? 그것도 불확실해요. 예. 하지만 뭐 그게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더라도 우리 남한에도 히토류가 있습니다. 북한도 있어요. 그거를 개발할 그 히토류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죠. 우리가 많이 IT 산업이 많아서는 ND 자석 개발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북한의 광석을 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맞춤형 기술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뭐 클러스터를 만들다 뭐 산업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좀 더 구체적이고 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북한에 보여줘야 북한 사람들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북한이 못하는 걸 보여줘야 북한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게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만 가지고 가시겠어요? 기술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기술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아까 제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독일을 가가지고 그 독일 신탁청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독일의 광산들을 그 민영화 시켰거든요. 근데 독일은 북한처럼 광산이 많지 않아요. 갈탄 광산이 거의 뭐 40여 개 많은데 71개 광산 중에서 15개 광산만 민영화가 됐어요. 나머지 56개는
다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복구하고 있어요. LMPV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 광해관리공단과 같은 기관에서 아직 복구하고 있어요. 네. 엄청난 그냥 축구장에 5배, 10배 되는 그런 갈탄 그 채석장을 지금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만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부담을 가져야 된다. 그 부담을 가지고 돈이 되는 게 뭐고 부담을 가져서 어떻게 그 계획을 세워야 되냐 명확한 이해, 분석이 아니면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융합연구단에서는 지금 북한에 있는 금, 철, 희토류, 동, 연화염, 마그네사이트 6개 광물 자원에 대한 이제 찾아내는 탐사 기술, 또 끄집어내는 채광 기술, 가공하는 성강 제련 기술, 또 소재화하는 소재화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데